안녕하십니까. 저는 BIM 무브먼트 팀의 팀장 대우건설 최원석 과장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앞에 계신 여러 평가위원분들께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평가를 하시겠지만 근본 BIM 뉴스 라이브의 주제가 시공 단계의 BIM 기반 공정 및 기성 계획에 대한 역량 평가라는 점에서 경연의 취지가 시공 단계의 45D 구현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팀은 원소스 멀티유즈 but simple and easy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BIM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심플하고 이지해야 한다. 즉 쉽고 단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 팀만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시공 단계에서 BIM 기반의 공사 관리와 BIM 기반의 설계 변경, 이렇게 두 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주제는 각각 시공 단계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공정 관리와 이슈 발생에 따른 변화 대응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주제입니다. 본론에 앞서 먼저 간단한 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BIM 무브먼트 팀은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BIM 전문 업체인 베이시스 소프트, 이렇게 두 개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은 지난 2020년 스마트 건설 챌린지에 이어서 올해 경연에서도 우승을 목표로 열정적으로 근본 경연에 임하였습니다. BIM 무브먼트는 BIM 활성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근본 경연을 통해서 실제 건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공 단계에서의 BIM 기반의 공사 관리 프로세스와 설계 변경 프로세스를 직접 소개하고 보여드림으로써 국내 건설 시장에서 BIM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스마트 건설 챌린지에서는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주제로 BIM의 다양한 활용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근본 2022년 스마트 건설 챌린지에서는 이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원소스 멀티유즈 but simple and easy라는 슬로건으로 현장 일선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BIM 기반의 공사관리 프로세스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장에서 기존에 해오시던 업무 절차를 유지하면서 BIM의 기술을 적시적소에 활용하여 현장분들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인풋 업무는 최소화하고 아웃풋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을 팀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 주제인 BIM 기반 공사관리입니다. 현재 현장에 계신 분들의 BIM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요? 저희 경험에 따르면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여전히 BIM이 효과적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 BIM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 막내 공무 담당자들은 BIM으로 인해서 일이 많이 늘어날 것을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 속에 BIM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현업에서 BIM 기반의 공사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주체가 현시간 시공 현장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시스템 구축에만 급급하다면 시공 단계 입력 정보의 질이 떨어질 것이고 결국 활용할 수 없는 데이터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희는 그 해결책이 심플 앤 이지, 즉 쉽고 단순하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러한 현장분들의 입장에서 쉽고 단순하게 활용할 수 있는 BIM 공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본 경영 과정에서 시연을 통해 검증해 보는 것을 타겟으로 삼고 근본 경연에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쉽고 단순한 시공 BIM 활용을 위한 다음에 5가지 작성 원칙을 정립하였습니다. 첫째, 제공된 모델 이외의 신규 모델 작성을 지향한다. 둘째, OBS 내역 체계를 적용하여 4D, 5D 공사관리 시스템을 구현한다. 셋째, 현장 관리자는 작업 일부만 입력하면 되는 BIM 기반 공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넷째, 현장에 기존 업무 방식을 추종하는 BIM 기반 공사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검증한다. 다섯째, 스마트 건설의 다양한 기술 중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지금부터 이상의 5가지 원칙에 따라 BIM 기반의 공사관리 시스템 구축 시 적용된 3가지 핵심 기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모델 저작 도구 중 하나인 독일 메네책사에서 개발한 올플랜의 객체 분계 및 병합 기능입니다. 현존하는 BIM 소프트웨어 중 자유로운 객체 분계 병합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올플랜이 유일합니다. 객체 병합 기능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공정 계획의 변경에 따른 모델 수정이라든가 설계 변경에 따른 모델 수정과 같은 시공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모델의 수정 요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바로 객체 분계 병합 기능입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이유로 저희 저작 도구를 올플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기술은 OBS 내역 체계입니다. 앞선 발표자들을 통해서 OBS 내역 체계와 대표 공정, 대표 단가에 대한 이해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OBS 내역 체계의 내역 분계 수준을 실제 현장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현장을 크게 토공, 터널, 교량 구간으로 나누었고 토공 구간은 구간별 연장을 기준으로 분할하였고 터널 구간은 타입별 연장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시공 방향을 따라서 순서대로 내역을 나열하였습니다. 교량 구간은 단위 공정 중심으로 분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OBS 내역 체계를 기준으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올플랜의 분계 병합 기능을 활용하여 모델을 분할하고 동시에 공정 계획을 수립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근본 경영 과정에서 제공된 자료만으로 OBS 내역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참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타 팀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최 측으로부터 수량 산출서 제공이 없었기 때문에 근거 있는 OBS 내역이 되기 위해서는 역설계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BIM 전면 설계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실시 설계 성과품 중에서 수량 산출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술은 최근 한국도로공사 양평-이천 고속도로 409에 시험 적용된 4D, 5D 공사관리 소프트웨어인 프로젝트 웍스입니다. 저희는 당초 4D, 5D 공사관리 분야에서 사용되어 오던 비코 오피스와 같은 외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근본 경영에서는 한올 CMB에서 개발한 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정의 사유는 외산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몇 가지 부분에서 강점을 보였고 저희의 목표 달성에 적합한 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있는 3차원 객체, 공정, 공사비 간의 데이터 연계 기능이 있고요. 4D 공정 시뮬레이션 기능도 있고요. OBS 내역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객체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객체의 현황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작업 일보를 기반으로 공정, 공사비 집계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현장 사용자 입장에서 따로 소프트웨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도 같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관점에서 적용한 기술들입니다. 저희 팀은 뭔가를 새롭게 개발하기보다는
현재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 중에서 저희 팀의 목표인 현장 담당자의 입장에서 쉽고 단순한 공사관리 시스템 구축에 걸맞는 기술들을 엄선하여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묵시는 절차도는 BIM 기반의 공사관리 프로세스로서 BIM 기반의 공사관리 시스템 구축 과정과 그 시스템 구축 이후 공사관리 시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그 과정상의 성과품을 정의함으로써 현장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5가지 BIM 작성 원칙과 3가지 핵심 기술들을 바탕으로 공사관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되면 현장 담당자들에 의해 매일 작성되는 작업일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웍스의 기능을 활용하여 실적 집계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정보를 주 단위로 집계하면 주간 공정 회의 자료가 되는 것이고요. 월 단위로 집계하면 월간 기성 집계가 되는 것이고, 전체 프로젝트 단위로 집계를 하면 공정별 생산성을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이러한 생산성 정보는 시공사의 견적 단계에서 다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에서 현장 담당자가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작업일보가 전부입니다. 근본 2주간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세스를 극적으로 구현해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제공받은 성과품을 우선 검토를 했고요. 실제로 수정해야 되는 폴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시공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현장 관리자 입장에서 쉽고 단순한 BIM 기반의 공사 관리를 주제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근본 현장 경연 2번째 핵심 주제인 이슈 대응을 위한 BIM 기반 설계 변경입니다. 저희 팀은 단순히 부여된 2가지 과제 수행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근본 현장 경연을 BIM 기반 설계 변경 프로세스의 검증의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우선 과제별 수행 결과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BIM 기반 설계 변경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1, 터널부 시점부 변경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감 있는 과제 수행을 위해 되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현장 터널부 시점은 해당 현장의 크리티컬 패스 공정입니다. 시점부 공정에 앞서 터널 시점부의 인근에 추가 지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암선이 평균 2m 하향하여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경된 지층선을 기준으로 표준 비탈 구배를 적용한 결과 용지 경계가 초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용지 경계를 추가 확보하기 하는 경우 공기 지연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 변경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대안 검토 결과입니다. 터널 시점부의 타입 6 구간을 6m 연장하여 비탈면 표준 구배를 준수하고 용지 경계를 준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약 1억 원의 공사비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과제와 같은 상황이 실제 현장에서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통상 터널 갱구부 공사가 현장의 크리티컬 패스 공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로서는 신속한 상황 확인과 실정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발주처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조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VAR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초 AR 검토도 포함하여 준비해 보았으나 유저의 난이도와 몰입도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VAR 기술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무조건적인 최신 기술을 사용하기보다는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기술 적용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팀원이 이 현장 시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 시연자가 보고 있는 화면이고요. 보시면은 이번에 특히 근본 제작한 VR 영상에서 저희 대한비교표도 같이 구현을 해서 VR 장비를 벗지 않고 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저 검은 선이 용지 경계선이고요. 변경전과 변경후를 번갈아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지층선과 연계하여 터널 굴체 타입이 연장된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6m가 지금 연장된 형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와 같은 사면 단면의 경우 대표 단면을 상정해서 2차원으로 검증을 해보아야 하고 이러한 다수의 단면들을 연결하여 보았을 때 비로소 용지 경계선을 입체적으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사례는 BIM의 적용 효과가 큰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영상을 준비했는데 지금 시연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제 2, 교각부 기초 변경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감 있는 설계 변경 과제 수행을 위해 되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리교 주탑 하부 기초에 추가 지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암선이 평균 10m 하향하여 위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지층선을 기준으로 기초 형식의 변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암선의 10m 하향으로 인해 기초부의 10m 연장을 고려한 적정 공법 선정을 위해 RCD 현장 타설 말뚝 기초와 우물통 기초 연장안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공법별 공사비와 공법상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결과 RCD 현장 타설 말뚝 기초 공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번 과제도 조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VR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저희 팀원의 시연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비교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원안과 대안들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초와 암선의 도달 여부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두 가지 과제에 혹시 체험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발표가 끝나는 대로 체험 가능하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과정을 통해 발주처의 의사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면
시공사는 설계 변경 승인을 근거로 BIM 공사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보시는 영상은 BIM 공사관리 시스템 상의 4D 공정 시뮬레이션을 구동한 영상으로 설계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하여 플레이한 영상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프로젝트 웍스 상의 화면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일련의 과정을 정리한 BIM 기반의 설계 변경 프로세스입니다. 이슈 발생 시 필요한 과정과 성과품을 정리하였고 무엇보다 조속한 의사결정을 최우선 목표로 고려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기존 설계 변경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조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BIM 기술과 VR 기술을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굳이 3차원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BIM 성과품 제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로 BIM 성과품은 필요시로 명기를 하였습니다. 지난 26일 현장 경연에서 BIM 기반 설계 변경 프로세스를 극적으로 시연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실정 보고를 하고 있고요. 실정 승인이 납니다. 대안 수립이 들어갔고요. 검토된 대안을 바탕으로 BIM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발주자 측에 대안 검토 요청을 하게 되고요. VR을 활용한 대안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설계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약 금액 조정도 승인되었습니다. 승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 내역을 업데이트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현장 담당자의 입장에서 쉽고 단순한 BIM 기반의 설계 변경 프로세스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결론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팀은 근본 경연에서 원소스 멀티 유즈, but simple and easy라는 슬로건으로 현장 일선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BIM 기반 공사관리 시스템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BIM 기반 공사관리와 설계 변경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검증해보는 과정 속에서 발주자도 되어보고 현장 관리자도 되어보고 BIM 용역사의 입장도 되어보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BIM의 기술이 갖는 의미와 효과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요. 이 때문에 서로 상이한 니즈가 적절한 조화를 이뤄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BIM 생태계가 구축됨으로써 BIM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당사의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BIM 기반 공사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본 발표를 통해 말씀드린 절차와 핵심 기술들을 토대로 저희 대우건설 현장에서도 4D, 5D 공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그 사용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보완해야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빔 무브먼트의 발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DLENC의 김동욱 차장입니다. 간단한 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슬로건이 이제 심플 앤 이지라고 하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심플한 거는 어떤 게 심플한 거고 이지는 어떤 게 쉬운 건지 한 가지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초반에 5대 작성 원칙을 세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1번부터 3번까지가 심플에 대한 내용이고 4번, 5번이 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사항은 3D 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심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OBS 내역 체계를 구현함으로 인해서 내역 관리를 대표 공정 단위로 묶음으로써 심플하게 공사비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일보 기반 공사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작업일보만 입력하면 되는 심플한 업무 구조를 이야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입장에서 기존 업무 방식을 따르는 프로세스를 이용을 한다면 새롭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추가적인 BIM 기술을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쉬운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로 VR 기술을 예를 들었지만 이해가 쉬운, 현황에 대한 이해가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2번은 OBS 내역 체계를 구현하는 거고 3번은 작업일보 기반이면은 5D에 대한 거를 OBS 기반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WBS 기반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OBS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토데스크의 김영입니다. 직접 VR까지 시연을 해주셨는데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VR이나 AR 쪽으로 좀 관심이 많아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 궁금한 게 VR을 썼을 때 기존에 우리가 타블렛으로 했을 때 차이점이랑 그리고 아니면 뭐 PC로 했을 때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직접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콘텐츠로 뷰어로서도 볼 수 있고 VR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꼭 VR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걸 결정해야 되는 의사결정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상황 판단도 빨리 될 수 있고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확신을 줄 수 있는 그 도구로서 활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의도가 기술과, 그러니까 뷰어와 그러니까 VR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죠? 이제 네. 보통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타블렛 같은 걸 가져가서 실제로 빔 모델을 띄우거나 아니면 네. PDF 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확인하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는 거랑 VR이랑 AR 같은 것들을 활용을 했을 때 차이점과 장점 혹은 단점, 뭐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극명한 차이점은 사실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몰입도 측면이라든가 현장 감, 요 느낌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좀 이따가 한번 시연을 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예, 동일기술공사의 한혜석 상무입니다. 일단 발표 내용은 잘 들었고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설계사가 제공한 모델 가지고 좀 전에 이제 추가 모델을 분개해서 생성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마도 코드 정보가 서로 연계되려면은,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지금 이 프로젝트 웍스라는 또 툴까지 연계를 하려면은 이 코드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으면은 수작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네, 저희 그 프로젝트 웍스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모델과 그리고 내역, 공정이 1대1대1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묶는 것은 바로 OBS 코드입니다. 모델과 내역과 공정에 똑같은 코드가 부여됐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부분만 같이 변경을 하고 동일한 코드를 부여하게 되면 자동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모델 먼저 생성이 되고 그게 이제 프로젝트 웍스 쪽으로 넘어갈 때 그러면은 프로젝트 웍스에서 이제 부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프로젝트 웍스에 업로드를 할 때 공정 정보
공정 그리고 공사비 이 정보들을 같이 하나로 엑셀 파일로 묶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업로드하기만 하면은 구현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업로드를 하면은 이미 들어와 있던 3D 객체와 자동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웍스의 기능입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붕괴를 하게 되면은 모델들이 더 생기잖아요. 네네, 추가적으로 더 생기는 것들에 대한 부분도 정보가 네, 자동적으로 또 생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아, 지금 그 변경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설계 변경 과제 중에 첫 번째 과제였던 터널 사면의 경우에도 타입 6 6메타가 좀 연장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6메타에 대한 추가적인 모델링이 필요했고요. 그 모델링 추가된 그 객체 정보를 바탕으로 OBS 코드를 별도로 부여하고 거기 기반해서 공사비와 공정도 추가로 수정을 했습니다.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같이 바꿔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 품질 관리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시는 거를 봤는데 기존에 이제 설계 단계에서와는 달리 이제 시공 단계에서 이제 빔을 활용하셨는데 이 시공 단계 이제 측면에서 빔 품질 관리를 했을 때 중점적으로 보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 품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미 수립이 되어 있었던 그 체크리스트 위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셨던 부분은 좀 혹시 있으신지? 이번 과제 특성상 이 변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본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 저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빔을 통해서 공정과 기성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네. 이제 많은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실제 운영이 가능해야 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서 네. 그럼 굳이 빔이 없는 상황에서 공정과 기성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파악을 하셨고 그래서 빔이 들어와서는 이게 개선됐다. 이걸 한마디로 한두 개라도 잡아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4D, 5D 공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그리고 현장으로 인기가 된 다음에 작업 일보를 입력하고 그리고 그 실적 집계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실적 집계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 주마다 공정회의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공정회의를 하기 전에 공무 담당자는 실적 집계를 또 하게 됩니다. 실적 집계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작업일보를 작성한 시공사에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실적 내용을 공무팀에 통상 넘기고요. 그 공무팀은 그거를 또 금액화해서 실적 집계를 하게 됩니다. 빨라야 한 이틀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걸 매주 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월 단위로 봤을 경우에는 기성도 똑같은 원리로 자동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 6분 정도의 질문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삼성물산의 김현성 프로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장표가 좀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심플하고 이지해야 된다라는 시공사 입장에서 같은 공감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게 솔직히 이제 심플이나 이지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아이템 이 경진대회의 주요 아젠다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그다음에 내역 그다음에 기성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어떤 공사를 할 때 특히 이제 변경이라는 게 하나 발생을 하면
우리의 원도급사뿐만 아니고 관계기관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VR 기법이라는 걸 쓰는 게 대해서 굉장히 유용하다고는 판단되는데 이게 하나 만들어낼 때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지. 예, 이게 저도 경험을 통해서 BIM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BIM 검토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사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시킨다는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적용의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적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아직은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네, 그 크고 작은 질문 다 해주셨는데요. 이제 끝나는 시점인 것 같아서 처음부터 이 질문하면 안 될 것 같고 마무리 시점에서 제가 꼭 한번 질문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빔 유즈 라이브 이제 챌린지 데이를 한 3주간 진행을 했잖아요. 예. 건기원에서 아주 준비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나 팀 입장에서 챌린지 데이에서 조금 좋았던 부분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 각각 하나씩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아쉬웠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 이거 하나고요. 좋았던 부분은 저희가 여기 참여하기 이전에는 4D5에 대한 경력이 없었습니다.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 사실 그래서 망설였던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경연에 참여를 하면서 저희 양사 모두 그 핵심 기술과 이런 관련 절차들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근데 마지막 좀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은 그 설계 변경 전후 대비표를 보면 기초 부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터널부가 누락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누락이 된 게 맞습니다. 네, 네. 단순한 착오였습니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위원님도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